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우리나라 인구 중 80%가 통장에 1천만 원도 없답니다. 모두 빚이고요.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적당히 쓰는 게 라는 영상이 달린 댓글입니다. 80%가 1천만 원도 없는 건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고, 80%가 1억도 없다면 말이 돼요. 80%가 1억도 없다. 금융자산이 1억도 없다. 이런 말 됩니다. 정말 1억도 없는 사람 태반이에요. 여기만 보더라도 내 지금 통장에 다 합쳐가지고 1억 넘는다. 이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죠, 저 인간님? 물론 1억 있다고 해서 뭐 갑자기 형편이 엄청 좋아진다거나 뭐 인생을 뭐 성공한 것 마냥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1억 있으면 보통 사람들이 살면서 누구한테 금전적으로 아쉬운 소리 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남들한테 뭐 돈 부탁한다거나 봐달라고 하는 경우 왜 그럴까요? 돈이 많으면 그럴 것 같습니까? 돈이 많으면? 보통 돈이 없고 사정이 안 좋으니까 핀치에 몰리니까 힘들어서 봐달라고 하는 거잖아. 예를 들어 월세로 산 사입자가 집주인한테 좀 봐달라고 하잖아요. 월세 좀 밀리는데 좀 기다려달라. 내가 사정이 안 좋다. 내가 뭐 1억 자산 가지고 있으면 월세에 밀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주변 사람 돈 빌리는 사람들. 그 돈 빌려 가는 사람들 중에 뭐 1억, 2억 있으면 돈을 빌리겠냐고요. 보통 가진 게 없고 돈 나올 데가 없는 사람들 빌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누구한테 금전적으로 아쉬운 소리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부자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점점 돈을 사람들이 못 모으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해요. 이 모은 데는 가치를 무시를 해.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돈을 써야 이게. 뭐 쓸 수 있습니다. 열심히 했으니까 써야죠. 근데 너무 많이 써요. 너무 많이. 할부 구매하는 사람도 많아졌고, 할부 구매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그만큼 대출을 받는 거죠. 할부 구매 대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할부랑 대출을 다르게 보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할부리지 다 붙고 그냥 명칭만 다른 겁니다. 할부로 왜 사는 거예요? 할부로? 스마트폰 할부로 제일 많이 하죠. 왜 할부로 사는 거예요? 스마트폰을 일시불로 살 수 있잖아요. 작업제로 살 수 있잖아. 근데 내가 작업제로 살 만한 돈이 부족하니까. 저 폰은 가지고 싶고. 맞잖아요. 제가 봤을 때 약정으로 구매하는 분들이 거의 한 80%는 될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대부분은 약정으로 구매할 거예요. 아이폰 구매자들의 한 80%는 제가 봤을 때는 약정 구매일 거예요. 자급제는 얼마 안 될 겁니다. 근데 폰 오래 써보면 약정이 더 손해입니다. 훨씬 더 손해예요. 그럼 약정으로 폰을 쓰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입니까? 아니죠. 금전적 쪼들리는데 저 좋은 폰을 갖고 싶다는 거야. 근데 요즘 폰 중고가 많이 비싸잖아요. 할인도 많이 안 되고. 그냥 할부는 무이자가 있어서 대출이라 생각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게 금융지식이 없는 겁니다. 할부가 어떻게 이자가 없습니까? 몇 개월 무이자는 있어도 아예 무이자는 없습니다. 이자가 잘 찾아보면 다 있습니다. 기업들은요, 철저한 이윤 집단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자신들한테 이윤으로 창출할 수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저 말에 속는 것 같아요. 이건 조린간 지식이 없는 겁니다. 뭐냐 하면 보통 할부라는 게 이자가 없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스마트폰도 여러분 약정이자 붙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요금 청구 제대로 안 보죠.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그 전자제품 중에 뭐 에어컨이나 TV 같은 거 좀 비싸잖아. 그래서 가전제품 바꿀 때도 할부로 구매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 그 이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몇 개월 무이자는 있습니다. 몇 개월 무이자. 전체 무이자는 없어요, 여러분. 아니 생각해봐. 무이자로 그냥 구매하면 기업들 입장에서 일시불 구입하는 건 차이가 없어요.
잘 보세요, 조인가님. 몇 개월 무이자는 있어도 완전 무이자는 잘 없습니다. 완전 무이자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돈이 없는 사람 마인드야. 돈 없는 사람 마인드예요. 보통 없는 사람들이 이런 대출이나 이자에 대한 개념이 좀 많이 부족해요. 일단 쓰고 보자. 할부는 무이자니까 대출보다 낫겠지. 똑같아요, 여러분. 엄밀히 따지면 대출이 좀 더 위험하긴 한데 둘 다 돈이 없으니까 하는 행동이잖아.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보면 너무 빚에 대해 둔감합니다. 이 말장난인데 어떻게 보면 말장난. 할부는 대출이 아니다. 참. 똑같은 건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거야. 자신을 더 빈곤하게 만드는 거야. 조인가님.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능력이 부정한 사람일수록 대출이나 할부에 손대면 안 돼. 근데 제가 기본적으로 보면 보통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형편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대출과 할부에 굉장히 관대합니다. 일단 쓰고 보자는 마인드예요. 그분들은 모아서 사겠다는 마인드보다 일단 지르고 보자, 일단 사고 보자, 할부를 일단 사고 나서 남은 할부 메꾸면 돼, 이런 마인드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안 모여요. 이게 못 사는 동네 가보면 좋은 차 많이 있죠. 과연 그 사람들이 일시불로 샀을까? 능력이 좋아가지고.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할부로 샀겠지. 근데 버는 것도 많지 않은데 할부로 사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 버는 적죠. 할부금하고 이제 유지비로 나가다 보니까 돈이 모일 수가 없죠, 이게. 결국 생활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직장은 좀 다닌 것 같은데 가지고 있는 자산이 없어요, 이게. 뭐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 스마트폰, 자동차밖에 없어. 근데 스마트폰, 자동차는 재테크가 안 되잖아, 이게. 내가 샀던 가격보다 가격이 올라가긴커녕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이런 거 심각한 겁니다. 근데 일반 개개인들이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활 형편이 안 나아지는데, 문제가 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항상 국가가 문제고 사회가 문제고 남사선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이 너무 심한 듯. 이거 보고 오, 나는 괜찮네 하면서 안주하거나 자기 위안하면 안됨. 최대한 모으고 불려야 됨. 돈 많은 사람 오지게 많은. 이분 결혼하신 분 같은데 댓글 보니까 좀 심각하네요. 예. 어디 가서 이런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이 심한 건 맞아요. 예. 그러니까 뭐 1000만 원도 없는 사람이 태반이다. 이건 과장이 좀 심한 게 맞아. 근데 그만큼 현금 자산이 넉넉지 못한 사람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뭐 여기저기 할부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아파트도 무지하게 사다 보니까 월급 받아도 그 이제 원금이자 갚게 되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원금이자 생활비 이거 다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저축을 못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결혼하신 분 중에서도 아마 이분들 저축을 못할 겁니다. 장담한컨대. 예. 이 위안하려고 저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만큼 대한민국 사람들이 경제 위기가 왔을 경우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전쟁을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전쟁에 필요한 이 군사 무기가 있어야 되죠. 군사 무기자. 뭐 총이나 대포를 들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총알이 있어야 되죠. 근데 전쟁이 장기화되는데 총알도 없고 식량도 없어요. 어떻게 이깁니까? 딱 그런 느낌이죠, 여러분. 여러분, 이 경기 불황이라는 게 절대 잠깐은 끝나지 않습니다. 장기화돼. 그 장기화된 상태에 버티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많아야 되고 고정적인 수익이 있어야 되고 소비를 지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오래 해야 됩니다. 잠깐은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미 돈 쓰고 사는 게 당연하고 빚지고 사는 게 당연하고 돈을 모아본 적 없고 그런 사람들이 버틸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근데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기가 안 좋아지면 물가도 올라갈 테고 그만큼 취업시장도 안 좋아질 테고. 그럼 누가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없는 사람도 힘들지 않나요? 근데 그만큼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쓸 돈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 아니겠어요? 쓸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덜 시켜 먹고 외식도 안 하게 되잖아. 그럼 또 자영업 시장 안 좋아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수 경기 안 좋아지잖아요. 근데 마지막 문장이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돈 많은 사람 오직이 많음. 오직이 많지는 않습니다. 님이 돈이 없네요. 예. 아니, 돈 많은 사람 오직이 많은지 안 많은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많다고 보여줍니까? 통장 다 까보입니까? 토지대장 보여줍니까? 순자산 보여줍니까? 누가 보여줍니까? 누가? 보통 돈 진짜 많은 분들은 자기의 촌자산이 얼마인지 몰라요. 왜냐, 여기 이것저것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바뀌기 때문에 잘 몰라. 아니, 정작 돈 많은 분들도 자기의 어떤 총 자산을 정확하게 얘기 못 하는데, 많은지 안 많은지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뭔데? 뭐 관시법 써가지고 볼 수 있다는 겁니까? 뭐 자료를 보여준대요? 누가 보여줍니까? 님 같은 사람한테 누가 보여줘? 뭘 믿고? 물론 저 위에 글이 좀 오바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만큼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은 건 사실이에요. 현금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다르게 말하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면 버티기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곡소리 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아무튼 여러분, 앞으로 좀 많이 힘들어질 겁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누가 가장 힘든지 잘 생각해 보시고, 지금 소비적 덩치를 많이 키우신 분들은 억지로 줄이셔야 됩니다. 근데 그 소비 덩치를 줄인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소비 습관이라는 게 무섭거든요, 여러분. 한번 높이면 안 내려가요. 그리고 내가 지금 여유가 없다. 그럼 파셔야 돼. 팔아야 됩니다. 차도 내가 여유가 없이 몬다. 차 팔아야 돼. 내 집이 무슨 자동차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얼마나 지금 상황이 안 좋은지 판단해 보시고 허리띠를 졸라 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